미니 모의고사 5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대륙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 지계의 여러 화성암에서 측정한 절대 연령과 각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의 고지자기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화성암은 정자극기 일대 생성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일단 진북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역전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표를 보니까 화성암의 절대 연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고지자기 방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평면과 고지자기가 이루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수평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재와 2억 년 전은 북반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억 년 전에 기록이 된 이 고지자기는 수평면과 나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적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억 년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반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계는 현재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말이고요. 이 지계의 평균 위도는 2억 년 전이 4억 년 전보다 높다. 4억 년 전 같은 경우는 자기적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2억 년 전에는 자기적도에 있던 그 대륙이 북상을 해서 북반구에 위치함을 알 수 있죠. 왜냐면은 복각의 크기가 0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 위도는 2억 년 전이 4억 년 전보다 높습니다. 맞고요.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6억 년 전이 4억 년 전보다 작다. 틀렸죠. 6억 년 전에 복각이 마이너스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적도는 수평면과 나란하기 때문에 6억 년 전이 4억 년 전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다. 그림은 판의 경계와 화성 활동이 나타나는 ABC 지점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지금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섭입대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다. 맞는 말이죠. B에서는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우리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었냐면은 그렇죠. 물의 공급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섭입을 하면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 광물이라고 하는 수산화기를 포함한 그러한 광물에서 물들이 빠져나와서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압력 감소로 마그마의 생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죠. 해령과 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C의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의 예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틀렸죠.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형성된 습곡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표는 화성암 CD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지질 단면도 나와 있으니까 순서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A, B, C, D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오래된 것은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부정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 다음에 부정합. 그 다음 순서는 B가 퇴적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퇴적.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층이 한번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단층 종류를 알려면은 사람을 그리고 왼쪽이 상반인데 하반에 대해서 내려갔으니까 정단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단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합이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A가 퇴적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D가 관입을 했죠. 그래서 순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도 한번 보시면은 화성암 C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의 비가 1대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감기 3회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감기가 5천만 년이니까 C의 나이는 1.5억 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1대 3이니까 반감기 2회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D의 나이는 1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할게요. A는 중생대 지층이다. C가 지금 1.5억이고 D가 1억입니다. 그러면 A는 그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중생대는 2.5억 년에서 0.6억 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중생대 지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B가 퇴적된 후 장력을 받았다. 우리가 아까 정단층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B는 C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았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C가 B를 관입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층이 있는데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은 주변이 변성을 하게 되죠.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는, 다시 말해서 변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C 이후에 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성작용을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태풍의 중심 기압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P와 Q 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 측정한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풍의 세력은 위도 북반구 18도 부근에서 가장 약했다. 태풍의 세력은 기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도 18도를 보니까 920 정도가 나와 있죠. 가장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는 Q 지역에서 관측했다. 지금 P와 Q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 태풍에서 하나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 그렇죠, OEC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태풍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있다면은 위험 반원이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그게 OEC였는데요. 지금 일기도를 보니까 풍향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 기호가 있을 때 풍향을 체크하는 방법은 긴 작대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고 Q지역에서 관측했음을 알 수 있겠죠. 태풍이 A해역을 통과할 때 해수면 높이의 평균값은 A해역이 주변보다 낮았을 것이다. 태풍은 우리가 열대 저기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압이다라는 것인데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기류가 우세한 곳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쓱 지나갈 때 주변 해역의 물이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수면 높이의 평균값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북반구 어느 해안 지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같은 경우는 연안 근처가 차가운 상황이고 나 같은 경우는 연안이 다른 쪽보다 따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는 용승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침강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북반구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은 에크만 수송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있다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해수가 빠져나갔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수가 빠져나가려면은 바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불어야겠죠. 그래야지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빠져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 같은 경우는 남풍이 불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나 같은 경우는 북풍이 불어야지 해수가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연안 쪽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용승이 나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가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맞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안개는 가보다 나의 경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지표 근처에서의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름 하면은 공기가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표면이 상대적으로 차갑다 보니까 구름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안개가 생기는 조건은 적당한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지표면이 냉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와 나중에서 지표면이 냉각될 수 있는 상황은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 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다 나의 경우가 아니라 나보다 가의 경우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남반구 해양의 표층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B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다. 일단 이 그림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겠죠. 이러한 지도를 돌돌 말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본이 나올 텐데 이러한 지구본을 밑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그림이 나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지금 A 같은 경우는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인데 우리가 이것을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남극 대륙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용존 산소량은 차가운 해수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B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을 볼게요. C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남극 대륙 주변을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류에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해류, 그렇죠. 남극 순환류였습니다.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과 관련 있는 해류였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순환하는 그러한 해류였는데 C는 남극 순환류이고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맞는 보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모두 시계 방향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태평양에서의 해류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시계 방향이었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답은 4번이다. 다음은 과거의 기후를 조사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일한 시기에 기억과 니은은 대체로 반비례한다. 기억을 보니까 빙하 속 공기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를 분석하면은 빙하 생성 당시의 기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쪽을 보니까 빙하가 형성될 때 당시의 대기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빙하가 형성될 당시에 CO2와 CH4가 대기 중에 많이 있다면은 빙하 속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기체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두 기체는 온실기체죠. 그러면은 빙하 속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많다라는 것은 온실기체가 당시 많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실효과가 활발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실효과가 활발하다라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비 18산소와 16산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 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죠. 빙하, 그리고 바다, 그리고 대기. 이렇게 세 가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18산소와 16산소의 비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해양, 적절한 양을 유지하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바닷속에 있는 18산소의 증발이 평상시보다 활발해집니다. 평상시에 18산소는 16산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증발이 덜 활발한데,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증발이 평상시보다 활발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증발한 18산소가 이제 대기 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대기 중에 18산소의 양도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기에서 눈과 비를 내려가지고 형성이 되는 그 빙하에서도 18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빙하에서도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18산소와 16산소의 비는 감소하게 될 거고, 대기와 빙하에서의 18산소는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대기와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비도 같이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바다에서의 18산소와 16산소의 비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산소 동위원소 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저 퇴적물이나 해양생물의 화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동일한 시기에 기억과 니은은 대체로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 기억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비례한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니은은 간빙기가 빙하기보다 높다. 간빙기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상승한 경우, 빙하기 같은 경우는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거 정리를 해주시면 맞는 보기로 여러분들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디귿이 증가하였을 때 평균 해수면이 높았다. 디귿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바닷속에 18산소와 16산소의 비가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빙하의 면적이 넓었다라는 것이고 평균 해수면은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그림은 반지름이 같은 두 별 가와나의 파장별 복사에너지의 상대세기와 V와 B 필터를 투과하는 파장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는 10나노미터이다. X를 보시면은 플랑크 곡선 가에서 복사에너지의 상대세기가 최대인 그러한 파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람다 맥스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람다맥스 나오면은 바로 빈의 법칙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고 봤더니 나에서도 복사에너지의 상대세기가 최대인 파장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에서는 1000나노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두 별의 표면 온도를 보니까 10배 차이가 납니다. 두 별의 표면 온도가 10배 차이 난다라는 것은 파장은 10분의 1배 차이 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x는 1000에서 10분의 1을 곱한 100나노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색지수 B 빼기 V는 가보다 나가 작다. 우리가 색지수 나왔을 때 표면 온도와 연결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표면 온도가 고온이다라면은 색지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플러스 값을 갖는데요. 가의 표면 온도가 나의 표면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가보다 나가 작다가 아니라 큽니다. 디귿을 볼게요. 광도는 나보다 가가 10,000배 크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무시할 수 있고 4와 파이, 시그마도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도라고 하는 게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의 표면 온도가 나의 표면 온도보다 10배 큽니다. 그 말은 가의 광도가 나의 광도의 10의 4제곱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000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고요.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중력 렌즈 효과로 관측된 퀘이사를 촬영하였을 때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 AB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가 멀리 있는 어떠한 은하를 보고 있을 때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가 존재한다면은 먼 곳의 천체가 방출한 빛이 휘어져 가지고 여러 개의 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A와 C는 동일한 천체로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B가 강한 질량을 가진 천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맞는 보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B는 상으로 나타난 원래의 퀘이사이다. 틀렸죠.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 천체이기 때문에 퀘이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C의 스펙트럼은 서로 같다. 그렇죠. 동일한 퀘이사가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생긴 상이기 때문에 흡수성과 방출성 같은 파장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1920년대 이후 측정된 허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허블 상수의 변화로 추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주의 나이는 1930년대보다 2000년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죠. 그러면 1930년대보다 2000년대에 허블 상수가 더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나이는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주의 크기는 1930년대보다 2000년대에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주의 크기, 다시 말해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억과 마찬가지로 허블 상수가 큰 1930년대가 2000년대보다 우주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의 허블 상수 변화는 우주의 급팽창 때문이다. 틀렸죠. 급팽창은 빅뱅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고 이때의 허블 상수 변화는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3번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6회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